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 최명기 세무사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 어떻게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점,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조금 더 구체적인 기업과 근로자 그 기금법인의 세무적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어쨌든 뭐 세무법인이니까 예. 사실 혜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쨌든 세제 혜택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 뭐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면 제일 먼저는 그 기금법인을 설립한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 출연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법인세 순비 인정이 됩니다.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사업자는 그 소득세법에서도 순비 인정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은 상관없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하면 뭐 출연금의 10%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세액공제. 네, 이것도 의미가 좀 다르죠. 세액공제를 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뭐 미환류소득 이렇게 이제 좀 규모 큰 데들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스킵하고요. 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으면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원래 예. 이제 부를 무상으로 받으면 뭐 가족끼리만 증여세가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예. 사실은 남한테 받아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거든요. 예. 근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으면 그거는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가처분 소득이 훨씬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금전을 혹시 대출받는 경우 뭐 생활안정자금이나 무주택자가 뭐 주택 구입 관련된 자금을 대출을 받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으면 그러면 이제 사실 지금 현행으로는 4.6%잖아요. 그렇죠. 인정이자율. 네, 인정이자율이. 근데 그거보다 원래 싸도 증여세 대상인데 예. 이게 이제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비과세 되니까 증여세가. 예. 그러면 뭐 대략 4.6% 기준하면 2억 뭐 한 2천이 좀 안 되거든요. 예. 그 정도까지는 무상으로, 그러니까 이자 없이 받아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기금법인, 그러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예. 이제 어쨌든 우리 회사에서 그 재산을 무상으로 받아서 그거를 이제 직원들 복지를 위해 쓰는데 그 기금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또 비과세가 되고요. 네. 그리고 피상속인,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유증한 재산도 상속세가 비과세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가업승계 전략을 생각해 보면 예. 사업주, 그러니까 대주주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유언 증여를 해서 네. 하면은 실제 나중에 이제 상속세 절세를 할 수 있는 네. 또 하나의 방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가장 큰 거죠, 니즈가. 사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게 제일 파이가 좀 크지 않을까. 상속세율이 50%인데 네. 보통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뭐 기업 가치만 기본 뭐 50억 이상, 그렇죠. 뭐 크게 되면 뭐 100억, 200억, 500억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50%의 세금이라고 하면은 뭐 200억 매출에 200억 밸류에이션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세금만 100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100억을 어쨌든 현금으로 내야 된다는 거죠. 네. 뭐 연부연납 제도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뭐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네. 다만 가업상속공제나 뭐 주식증여 특례나 세율은 낮지만 결과론적으로 그게 또 이월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궁극적으로 이 세금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줄이는 데에 솔루션으로서 작년부터 이제 부각되는 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세제 혜택, 출연기업에 대한 이 세제 혜택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네. 기금법인에 이제 출연하는 출연금의 100분의 5 세전 이익의 네. 100분의 5를 초과하더라도 전액 법인세 비용 처리, 손비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부분 같고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고객분들,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고객이고,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게 가장 큰 이슈, 아젠다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근로자 역시도 근로자에게 혜택이 궁극적으로 가지만은 근로자가 받는 혜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대가가 없이, 근로에 대한 대가 없이 받으면 증여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증여세도 비과세가 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금전 대출에 대한 이자, 인정이자 4.6%에 대한 이자도 1,000만 원 미만, 그 이자에 대한 이득 자체가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분리과세 효과도 있는 게 이제 어쨌든 6%부터 45%까지 이제 분리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소득세, 네, 소득세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사내복지근로기금을 활용을 하게 되면 분리과세되는 또 효과도 있기 때문에 또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세제 혜택도 그렇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이 메커니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기금을 이게 직원들을 뭐 설상여, 명절상여, 그다음에 이제 연말에 한 번씩 뭐 피복을 지급한다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요새는 뭐 저런 뭐 체력 단련, 뭐 헬스장이나 예, 이런 것도 좀 체력 지원도 단련비가 하고요.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지출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목적 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다양한 목적 사업이 있는데 목적 사업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지 이거를 도입할지 말지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네.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세제 혜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운영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강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